우주 독립의 꿈을 실은 대한민국의 누리호 지난 10월 발사됐습니다. 위성 모사체가 정확한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벌써 이른 시간 안에 구분 능선에 올라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예인 씨는 발사 장면 보셨습니까? 네, 저도 당연히 봤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이제 시작이다. 정말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눌 특별한 분 함께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항공우주연구소의 창설 멤버로 참여를 해서 특히 로켓 엔진 개발을 담당을 했었고 또 항공우주연구소 원장이 돼서 나로우주센터를 건설한 최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시피 비행 절차는 성공했고 완료를 했지만 위성 모사체가 궤도 안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리호가 한국 우주 산업에 갖는 의미는 굉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실험한 그 상태만 가지고도 원래 설계 성능은 700km 높이의 궤도에 예. 1.5톤급의 인공위성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실험한 그 상태만 가지고도 1.3톤급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고성능의 이런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6나라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한 7번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이런 그 발사체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발사체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개발하고 싶으면은 개발하는데 스스로 한번 해봐라. 스스로 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게 이런 분야가 또 이렇게 특수한 분야가 이 로켓 분야거든요. 네. 그 사다 쓸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사다 쓸 수 있는 거는 재료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립이 완성된 어떤 그런 거는- 채로는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는 안 되고 예. 재료만 사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로켓을 만드는 그럼 거죠. 정말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뭐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있지만 네. 이렇게 100% 국산 기술로 이렇게 개발한 이런 그 완성품이나 이런 분야는 또 많지 않습니다. 네. 아주 이 로켓 분야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이런 이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참 저는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그 독자적으로 스스로 해냈다는 게 정말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주 산업에 뛰어든 게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봐야 될까요? 후발주자죠. 후발주자인데 사실 우리가 후발주자로 시작 안 한 부분이 뭐 있나요? 지금 뭐 세계에서 선두권에 있는 이 반도체도 뭐 한국 전쟁 네. 이후에 다 출발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반도체도 뭐 미국이나 일본 보다 뒤에 네.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고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자동차 분야 같은 것도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 높은 수준에 있지만 사실은 뭐 외국보다 늦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우주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능력,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 또 이제 좀 돈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개발하는데 다른 분야보다 뭐 일반인들은 뭐 그 잘 쓰는 용어가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는데 뭐 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에 2조 쓰는 게 천문학적인 돈인지 뭐 해외에서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걸 이 정도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해외에서 놀랐다는 얘기가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예.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시간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2조 원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이제 나눠서 단계별로. 주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그런 스케줄을 맞춰서 해야 되고 또 돈을 한 번에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연구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참 대단한 네. 성과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늦게
시작을 한 만큼 또 저는 장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국의 발사체의 장단점 같은 거를 다 확인을 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네네. 이런 거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늦게 했지만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또 신형에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는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앞서 제가 이제 그 우주 발사체 위성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만 되는 이유 중에 일단 사다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무기는 사다 쓰는 나라들이 이제 해외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누리호와 북한의 미사일을 또 비교하는 그런 글들과 의견들이 많다는데 용어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뉴스를 전하면서 뭐 네. 북한 소식 전하면서 뭐 발사체 분리라든가 정상 궤도라든가 이런 표현들 쓴다는 거 보면 그 절차나 과정들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북한에서 발사한 그 미사일 말고 네.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발사한 로켓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로켓은 우리가 이번에 발사한 누리호나 여러 가지로 그 유사한 게 많죠. 유사한 게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추진제는 다릅니다. 추진제는 우리는 순수하게 어떤 우주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값싸면서 성능이 좋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액체 산소 같은 거를 산화제로 사용을 하는데 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을 발사해 대통령이 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네. 이 추진제 넣어야 되니까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안 되잖아. 네. 근데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미사일이라든지 우주 발사체는 추진제를 이렇게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추진제입니다. 그래서 질산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산화제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액체 산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미사일로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 성능이 안 좋은. 왜냐하면 금방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우주 발사체나 미사일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우주 개발을 위한 로켓을 개발하지만 또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는 로켓은 완전히 그 무기로 전용해서 사용하기 위한 이런 로켓만 개발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뭐 위로 이렇게 불을 품으면서 날아가는 건 똑같지만 사실은 그 개발하는 목적이나 용도 자체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